자, 민법 기출 OX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32페이지 3번에 보시면 기타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자, 이거를 우리는 모두 생략 등기라 하거든요. 모두 생략 등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을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려 하면, 자, 우선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승계 취득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요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자, 매수인 앞으로 막바로 보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아까는 갑을 병이 있을 때 을 명의를 생략했다. 중간자 명의를 생략했죠? 그 중간자 을의 명의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했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머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 머리 부분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막바로 보존 등기했다. 머리 부분을 생략한 등기,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를 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네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갑과 승계 취득자 을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을 명의로 된 보존 등기, 즉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맞네요, 그죠? 자, 2번에 보시면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에 병한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도 비슷하네요. 자, 갑의 토지를 상속을 했다. 자, 갑이 아버지죠, 아버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 자, 상속을 해가지고 병한테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는 중간자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바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도 허용합니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을 다시 읽어보시면,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에 병한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갑에서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을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우리 판례는 을 명의, 중간자 을 명의를 생략하고 아버지로부터 매수인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더라도 허용한다. 즉 중간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의 등기로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그죠? 자, 3번의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더라도 이것이 실체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을 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자, 이게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조를 해버리면, 그죠? 을 앞으로 소유권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갑에게 있습니다. 자, 실체는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에는 위조를 했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갑으로부터 실제로 매매를 해가지고 사버렸어. 그럼 사버렸다면 실체가 을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자, 아무리 무효인 등기라도 결과적으로 실체에 부합하게 된 등기는 유효로 전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더라도 이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을 때, 물권 행위는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이런 거,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거나 물권 행위가 사후에 일어남으로써 어쨌든 실체와 부합하게 되면 무효인 등기에서 유효인 등기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더라도, 즉 무효인 등기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체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을 때, 뭐 실체에 부합하는 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을 때는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죠? 중원 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위조 문서에 의한 무효인 등기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체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로 전환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자, 4번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저당권을 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것은 등기를 왜 하느냐? 등기의 기능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등기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등기를 해야 취득하지만 요 저당권을 존속시킬 때는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은 존속된다. 그래서 최초에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취득하지만 이미 취득된 저당권은 등기가 소멸되어도 멸실되어도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의 기능은 취득을 하기 위한 기능이지 이미 취득된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즉 등기를 해가지고 최초로 물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멸실되어도 물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4번도 맞는데 조금 어려운 문장 같죠, 그죠? 자, 등기의 기능은 뭐라고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즉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등기되어서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가 사라져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이번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 그리고 완성이 안 됐으면은 갑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축 중이면은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건물이 완성돼야 갑은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보존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는, 그죠? 건물이 완성돼야 보존 등기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다. 건물도 없는데 보존 등기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좀 있다가 완성을 해버렸어. 완성을 해버리면 이제는 갑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무효에서 유효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건축 중에 보존 등기는 무효, 완성을 하면은 유효로 전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즉 무효인 등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즉 유효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볼까요?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갑자기 이제 공유가 튀어나오는데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세 사람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라는 것은 모든 곳을 세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 이게 공유입니다. 자, 그런데 제3자 D라는 사람이, 그죠?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버렸다. D라는 사람이 등기했다. 불법으로 등기했죠, 그죠? 불법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렇게. 자, 그러면 소유자 A, B, C는 소유권에게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청구. 원래 우리 공유에서 배울 때, 그죠? 우리가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세 가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토지를 가져와, 여기 있었고, 하나는 등기를 말소해라, 여기 있었고, 하나는 돈 내라,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물건 인도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인도하라고 청구한다. 등기 말소 청구는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내 것만 가져와, 이렇게 청구한다. 물건 청구는 전부, 등기 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몫만, 내 것만. 그러면 자, A든 B든 C든 소유자이므로, 그죠? 소유권에 근거해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D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소를 청구할 때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는데 네 게 없잖아요. D라는 사람은 불법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D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거 빼고 네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A도 전부 말소 청구, B도 전부 말소 청구, C도 전부 말소 청구. 보존 행위를 근거로. 그래서 6번은 맞네요. 틀렸네요. 자,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보존 행위 차원에서 네 거 빼고 말소를 청구하는데 네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전세 등기는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등기해도 유효입니다. 등기해도 유효이다. 기간이 반드시 시작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10일 후에 전세 기간이 시작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틀렸습니다.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전세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세 등기는 유효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7번은 X. 자, 8번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왔네요. 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는 거의 뭐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는 법률, 행위로 변동한다. 하나는 법률, 규정 또는 사실 행위로 변동한다. 이 두 가지로. 자, 법률 행위로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이나 사실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첫째는 상속이 있고요. 상속. 두 번째는 수용이 있네요. 그죠? 수용. 세 번째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번째는 경매가 있습니다. 뭐 기타 많죠. 이렇게. 자, 상속으로 변동이 될 때도 등기 필요 없고, 수용으로 변동이 될 때도 등기 필요 없고, 경매로 변동이 될 때도 등기가 필요 없다. 판결로 변동될 때도 등기가 필요 없는데,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닙니다.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 돼야 됩니다. 형성 판결.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결은 99%가 이행 판결입니다. 명령 형식으로 이행하라, 지급하라, 철거해라, 이런 이행 판결입니다. 근데 형성 판결은 판결로서 법률 효과를 즉시 형성시키는 강력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굉장히 드문데, 그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판결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판결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강력한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8번도 틀렸네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다. X. 자, 9번에 강제 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관습법으로 예를 들어서 가별한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어리란 사람이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어리란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그죠?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했습니다.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 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집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졌을 때 집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 법정지상권,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은 관법지다. 여기는 기타 사유인 매매로 달라지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다시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병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을은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그런데 양도를 해가지고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이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행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이 취득. 병이라는 사람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강제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맞네요. 자, 법정 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즉 병의 입장에서는 법률 행위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양도를 받아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고 법률 행위로 양도하거나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맞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를 답하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사실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로 등기해야 된다. 사실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법률 행위는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계약으로 아니면은 거래로 아니면은 의사표시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은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의 교환 계약은 법률 행위로 물권이 이전되므로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O. 2번은 상속은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의 수용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했다.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래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3번도 등기가 필요 없다. 자, 4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이행소송이네요. 이행소송. 우리가 이행의 소송을 하면은 이행 판결이 나오고 형성의 소송을 하면은 형성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행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판결로 물권을 변동시킬 때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이행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등기해야 변동이 일어납니다. 등기해야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4번은 형성 판결이 아니고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자, 5번에는 경매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은 정연은 법률 행위인데 취소가 있네요. 취소.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 그럼 당연히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법률 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 정여를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 사유가 있어가지고. 또는 해제 사유가 있어가 해제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말소 등기 해야 소유권이 복귀하느냐,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하느냐, 안 해도 복귀한다.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정여했다가 정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번도 X가 되겠습니다. 정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6번은 조금 애매하죠, 그죠? 정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의 소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글을 한번 써보면은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권리를 정의로서 넘겨줬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를 취소해버리면 말소를 안 해도 지상권이 다시 복귀한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말소 안 해도 복귀한다. 말소 안 해도 변동된다. 말소 안 해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번도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은 소멸,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은 복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갑으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권, 지상권을 정여를 받아서 취득할 때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지상권 정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면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복귀, 말소 안 해도 변동, 말소 안 해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도 말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7번에 혼동에 의한 지상권 소멸. 자, 혼동도 대표적으로 사실행위, 법률 규정입니다. 혼동이라는 것은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귀속이 됐을 때 필요가 없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이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고. 자, 을이 땅을 빌렸습니다. 지상권, 이렇게. 자, 땅을 빌리고 보니까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사버렸습니다. 샀어. 그럼 사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동일인에게 지상권 소유권이 귀속됐습니다. 이때 을이 소유자로 됐기 때문에 빌리는 권리는 필요가 없어서 자동으로 소멸. 이걸 혼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할 때는 법률 행위, 계약, 거래, 의사표시로 소멸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혼동 자체, 즉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지상권이 필요가 없는 상황, 그 혼동된 상황 때문에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7번도 말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 자, 8번에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유일한 예외가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이것은 24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자, 8번은 등기해야 취득. 9번에 보시면 설정 계약이죠. 계약으로 법률 행위로 의사 표시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해야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자, 10번에 채무의 변제는 사실입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죠. 돈 갚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 따라서 등기 없이도 취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법률 행위로, 계약으로, 거래로, 의사표시로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근데 법률 규정이나 사실 행위로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은 상속, 수용, 형성 판결, 경매,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기타에 들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죠? 건물의 신축, 등기 없이도 취득, 건물의 멸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 소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취소나 해제. 자, 갑이 을에게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기는데 그 매매를 취소하거나 해제가 됐을 때는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매도인으로 복귀,
말소 안에도 매도인으로 변동, 말소 안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은 소멸 이렇게 됩니다. 취소 해제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에 혼동. 혼동이라는 이것도 사건이거든요. 사실. 혼동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될 때도 말소 등기가 필요 없다. 그 다음 변제. 변제가 되면은 채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채권 소멸은 일종의 사실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죠. 계약이 아니죠.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행위, 법률 규정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는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 주권이 소멸하면은 종권도 소멸. 이때는 채권 소멸은 법률 규정이나 사실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 취득합니다.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죠. 이때도 등기 없이도 관습법으로 취득합니다. 관습법으로. 자,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기타 사실 행위에 들어가는 것, 신축, 멸실, 취소 해제, 혼동,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 분묘기지권 취득. 자, 1번에서 5번까지는 사실 행위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고, 6번은 관습법으로 법률 규정으로 일종의 법률 규정으로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는 245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데도 유일한 예외로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문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점유 취득시효만큼은 법률 규정 또는 사실로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번 다시 정리를 하시면, 자, 1번에 교환계약은 법률 행위로 그래서 등기해야, 2번에 상속은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없다. 3번에 수용 등기할 필요 없다. 4번은 이행 판결이므로 등기해야 합니다. 자, 5번은 경매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 등기할 필요 없다. 6번에는 취소 해제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거나 복귀될 때는 말소 등기 안에도 복귀, 말소 등기 안에도 변동, 말소 등기 안에도 지상권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다시 한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갑이 지상권을 을에게 정여를 했단 말이에요. 정여. 그래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넘어왔습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이 정여를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취소를 해버리면 지상권이 갑으로 복귀됩니다. 갑으로 복귀. 그럼 복귀되기 위해서는 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냐? 말소 등기 안에도 당연히 복귀합니다. 말소 등기 안에도 당연히 변동이 일어납니다. 말소 등기 안에도 당연히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고 갑에게 지상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6번은 취소 해제에 의한 지상권 소멸은 말소 등기 안에도 됩니다. 7번에 혼동이라는 사실 행위로 지상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역시 말소 등기 안에도 소멸합니다. 자, 8번은 유일한 예외죠. 점유 취득 시효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 행위로, 계약으로, 의사표시로, 거래로 취득하므로 등기해야 됩니다. 자, 10번에 채무의 변제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 소멸이죠. 채무가 변제되면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 소멸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말소 등기 안에도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안에도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11번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11번까지를 훈련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추가할 것은 요거 있네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실행위, 건물이 멸실되는 것도 사실행위. 그래서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도 등기할 필요 없고, 멸실로 인해서 소유권이 소멸할 때도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이 두 가지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축은 사실 행위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취득. 자, 건물이 멸실되는 것도 사실 행위로 소유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안에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